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문제 좀 해볼게요. 자, 그 다음 문제는 이제 15번이어서 조금 전에 한 문제보다는 조금 더 어려워요. 근데 이게 문제를 붙여놓은 이유가 얘하고 서로 뭐 하기 때문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붙여놨거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반응을 지금 2번 하는 거여서 실험이 1번이 있고 실험이 2번이 있단 말이야. 그럼 1, 2번이 이제 어차피 다 반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A의 M 플러스랑 뭐야? A의 M 플러스랑 B하고 C를 넣었으니까 이게 B하고 반응하는 거고, 그 다음에 A의 M 플러스가 이제 C하고 뭐 한다? C하고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얘는 둘 다 뭐 한다? 둘 다 반응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지. 그래서 각각 B하고 C를 넣어서 반응을 시켰을 때 전체 양이온의 수를 뭐 한다? 나타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만약에 푼 거 이해했으면 1번의 경우에 B의 전하량이 몇이고 아니면 A의 전하량이 몇이고 이럴 거야 니네. 좋다 폐강해버린다. 난 지금 지태에서도 맨날 수업 다 날려가지고 애들한테 욕먹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2고 얘는 늘고 얘는 주는 거니까 B는 전하량이 뭐가 되고 전하량이 B 플러스가 되고 C는 전하량이 3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주는 거지. 되겠어요? 얘들아 뭐 계약하면 시간을 좀 바꿔줄까? 다른 시간도 가능해? 막 저 저녁에도 가능해? 어? 아 너는 또 안 돼? 아, 그래? 그렇구나. 아니 너무 피곤해하는 것 같아서. '이 시간에 수업을 원래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 어디 가서 수업을 해도 이 시간에 애들이 다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 주말에 토요일 날 학원 몇 시간 다녔어? 학원 몇 시간 왔어 주말에? 10시부터 10시. 아 그니까 그 하고 아침에 다시 10시에 수업하는 게 이런 무슨 그지 같은 경우야. 집에서 놀아야지 그냥. 야 그럼 막 너네 주중엔 안 되냐? 주중엔 더 불가능하냐? 지우야 막 주중에 되는 날 없어? 수요일 날 때? 수요일은 나 딱 안 되는데. 그럼 반을 좀 약간 쪼개볼까? 주중에 되는 사람 손 들어봐. 다 되긴, 다 돼? 그럼 너는 수요일 날만 돼? 너는 또? 저는 낮에는 가기 전까지는 다 매일. 아니 학기 중에 학교 그만두는 거야? 아 벌써 마음 먹었어. 아 그만두려고 마음 먹었어. 그럼 주중에는? 화요일 날이랑 수요일 날. 아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때? 너는? 안 돼 너는 또? 아 너는 월요일 금요일 되고 너는 수 금 되고? 와 그럼 반을 몇 개 해야 돼? 3개 해야 돼? 되게 재밌다. 자, 그래서 어쨌든 뭐 문제를 보면 전하량은 얼마인지는 다 아는데 그러면 이제 그래프에서 먼저 이거부터 해볼게. 혹시 얘들아 이게 여기서 더 이상 이제 전체 이온의 수가 늘지 않고 얘는 더 이상 전체 이온의 수가 뭐 하지 않는다? 줄지 않잖아. 그러면 혹시 이온의 개수가 몇인지 계산할 수 있겠냐? 바로. 왜냐면 얘는 처음에 여기가 12N이고 얘도 똑같이 12N이란 말이야. 그러면 전체 이온의 전하량의 총합이 24N으로 유지가 돼야 돼. 근데 얘는 몇 플러스 자리가 들어와서 1 플러스 자리가 들어와서 반응을 저 다 지점에서 완결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총 이온의 수가 24N이 돼야 돼. 그래야지 합이 24가 돼. 전하량 총합이. 그래서 여기는 24N이 돼야 돼. 24N. 그럼 반대로 치면 얘는 전하량이 몇이니까? 3 플러스잖아. 그럼 얘는 반응이 끝나면 몇 N이면 돼? 8이면 돼. 그치? 그래서 얘는 반응이 완결됐을 때 이제 8N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이 문제는 반응이 완결된 걸 구하라는 게 아니고 약간 어중간한 데 지점을 잡아줘서 반응을 뭐야? 시키는 거야. 알지? 어중간 데 반응을 잡아서 이제 반응을 시키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것도 역시 이제 나중에 숙달되면 되게 금방 풀리는데 지금은 그냥 해볼게, 그냥. 그냥 해본다는 건 얘가 이제 처음에 12n이 있었단 말이야. 그럼 12n인데 선생님 지금 하는 건 이제 요 지점을 해보는 거예요, 요거. 그렇지? 그럼 12n이니까 12n을 갖고 반응을 뭐 했을 때? 반응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반응을 했을 때 반응이 뭐 하고 나서? 반응이 끝나잖아. 그럼 반응이 끝나고 나서 저기 써 있는 게 전체 양이온수의 합이 몇이 나오냐면 전체 양이온수의 합이 10n이 나오는 거야, 10n. 그렇죠? 얘는 12n인데 얘네들이 뭐 해서? 반응을 해서 전체 양이온의 수가 몇 n이 나오냐면 10n이 나온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일단 그냥 간단하게 해볼게. 간단하게 하면 얘가 지금 전하량의 비가 2대 3이잖아. 그럼 반응을 3대 몇으로 한다? 반응을 3대 2로 해요. 뭐 얘는 안 쓸게. 그렇지? 그럼 반응을 3대 2로 하기 때문에 얘가 3개 반응할 때 얘가 몇 개 생기는 거야? 2개 생기는 거거든. 그러면 개수대로 만약에 반응한다고 치면 한 번 반응할 때 몇씩 주는 거야? 1씩 주는 거야. 그잖아. 얘는 개수가 3이고 얘는 개수가 2니까 얘가 3반응했을 때 얘는 2 생기니까 한 번, 개수대로 한 번 반응하면 몇 주냐 하면 1 주는 거야, 1. 근데 얘는 몇이 줄었어? 12에서 10이 됐으니까 2 준 거잖아. 그러니까 몇 반응해야 돼? 개수의 2배로 반응한다,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3대 2로 반응하는 게 아니고 몇 대 몇으로 반응하는 거야? 6대 4로 반응해야지 이게 개수의 2배로 반응한다, 이렇게. 양적 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12에서 6 반응하니까 몇이 남고 6n이 남고 4가 생기니까 4n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뭐다? 합쳤을 때 10이 나오는 거지. 됐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푸는 거에 뭘 알아듣겠잖아. 그럼 이게 더 이상할 수도 있지만 학생들 중에 특히 수학을 잘 못하는 애들이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방정식을 존나 잘 세우거든. 알지? 뭐만 보이면 무조건 방정식 세워서 막 푸는 거야. 그럼 이것도 역시 방정식을 세워서 문제를 뭐야? 풀 수 있어. 알지? 그러니까 방정식 세워서 문제를 푼다는 건 얘하고 얘가 어쨌든 뭘 하는 거야? 반응을 하는 거잖아. 그럼 반응을 했을 때 반응 후에 10n이 나온다 했으니까 내가 임의로 얘의 개수를 a랑 하고 임의로 얘의 개수를 뭐라고 하면? b라고 하면 이거 모르니까 일단 모른다고 쳤을 때 그러면 어떤 식을 세울 수 있냐면 a하고 b를 합쳤을 때 전체 총 개수가 10n이다 라고 해서 이온의 총합에 관한 식을 세울 수 있는 거죠. 저번 시간에 설명했어. 알았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식을 세우냐면 전하량의 총합에 관한 식을 세우는 거예요. 전하량의 총합. 왜냐면 애초에 처음에 전하량의 총합이 몇이니까? 전하량의 총합이 24n이니까 24n이 되게 만들면 되거든. 그럼 24n이 되게 만드는데 얘는 2 플러스짜리가 지금 a개만큼 남아있는 거잖아. 그럼 전하량의 총합을 합하면 2a가 되는 거고 얘는 3 플러스짜리가 b게 생겼으니까 전하량의 합을 구하면 3b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문자가 2개 있고 식을 몇 개 만드니까? 2개 만드니까 이온에 관한 식이랑 전하량에 관한 식을 구해서 세워서 이제 A하고 B를 이제 구하면 되겠지. 뭐 풀 때 적합하겠어? 서술형 만약에 나온다고 치면 서술형 풀 때 괜찮겠죠. 그래서 뭐 어떻게 구해도 뭐 하는 거야? 어떻게 구해도 뭐 이런 식의 형태가 되겠지. 근데 만약에 이제 지금 설명한 걸 이해를 했다고 치면 거꾸로 봤을 때 얘네가 지금 몇 차이 나는데? 1 차이 나는 거죠, 전하량이. 그지? 그럼 전하량이 1 차이인데 만약에 얘가 1이고 3이면 어떻게 돼? 얘가 1이고 3이면. 그럼 전하량의 차이가 몇이니까? 2잖아. 그러면 그냥 개수대로 반응하면 이 값이 나와야 돼. 한 번만 반응. 그러니까 전하량이 1 차이 나기 때문에 한 번 반응할 때 1 변하는 거고 전하량이 2 차이 나면 한 번 반응할 때 2 차이 나는 거지. 이렇게. 그렇죠? 다 양적 관계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화학 반응식을 배우잖아. 그럼 이제 화학 파트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전반 후를 써서 문제를 푸는 형태를 이제 보여줄 수가 있는 거지. 그럼 지금 설명하는 건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러면 반대로 봤을 때 얘는 전하량의 차이가 몇 차이나? 이것도 역시 전하량의 차이가 1 차이 나죠? 그럼 얘도 한 번 반응할 때 몇씩? 한 번 반응할 때 1씩 변하는 거야. 1씩. 무슨 말이 되겠어? 근데 이제 이 문제를 잘 읽어보면 내가 지금 가를 구하고 싶어. 예를 들면 그럼 가를 구하고 싶은데
문제를 잘 보면 넣어준 금속 원자 수가 가, 나가 뭐 한 거야? 가, 나가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가, 나가 넣어준 금속 원자 수가 똑같으니까 뭐하고 뭐가 똑같다? B하고 C를 넣어준 개수가 뭐하다? 같다 이런 뜻이겠지. 그럼 결국은 내가 C를 몇을 넣었으니까 4N만큼 넣었으니까 이 첫 번째 반응에서도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얘가 이렇게 돼야 돼. 됐지? 그잖아. 넣어준 금속 원자 수가 요 지점, 가나 지점이 서로 뭐하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C가 4N만큼 반응했다고 치면 B도 4N만큼 반응했다 이렇게. 근데 얘네들은 개수가 2대 몇이니까, 아니 전하량이 2대 1이니까 개수값은 1대 몇이 돼야 돼? 1대 2가 돼야 되겠지. 그럼 얘가 지금 개수의 몇 배로 반응했으니까, 개수의 2배로 반응했으니까 얘도 몇 배 반응해야 돼? 2배 반응해야지. 이래야지 1대 2로 반응되지. 그러면 12N에서 2N을 빼니까 여기가 뭐가 된다? 여기가 10N이 되겠지. 그래서 얘는 10N이고 얘는 4N이니까 실제로 봤을 때 이 값을 표현해서 쓰면 여기가 14N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제대로 이해했으면 여기서 그냥 1 차이 났을 때 이 감소한 반응이니까 얘도 1 차이 나니까 2 증가한다. 그냥 이렇게 바로 풀어도 되겠죠. 논리상으로 봤을 때. 자,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가에서 AN 플러스의 이온의 수가 몇 개냐 했으니까 가에서 AN 플러스의 수는 몇 N이 된다? 10N이 되겠지. 그래서 이온의 수는 10N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나에서 AN 플러스의 수가 몇이냐 했으니까 몇 N이다? 6N이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지. 자, 마지막 디귿. 가에서 전체 양이온의 수래. 그럼 가에서 전체 양이온의 수라는 건 이게 전체 양이온의 수잖아. 그럼 가에서 전체 양이온의 수는 14가 되겠고, 그 다음에 다에서 전체 이온의 수니까 여기잖아. 다에서 전체 이온의 수는 뭐다? 24N이 되겠지. 그래서 2로 뭐가 되니까? 약분이 되니까, 그래서 7분의 몇이다? 7분의 10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래서 뭐 이 정도 난이도 문제를 만약에 지금 설명했을 때 잘 이해하고 풀 수 있잖아. 그럼 내신도 뭐 이 정도 수준에서 나올 수 있다고 보면 되겠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6번. 자, 16번 문제도 이제 그림이 나와 있고, 그 그림을 갖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건데, 아까 보는 것처럼 아예 애초에 수용액 안에 이온이 몇 종류가 있냐면 이제 2종류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림을 잘 비교해 보시면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세모니까 B라고 하는 이온이, 그치? B라고 하는 이온이 4개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이온이? A라고 하는 이온이 4개가 들어가 있다. 그랬을 때 내가 여기다 이제 누굴 넣냐 하면 C를 집어넣어서 뭐 하는 거다? 반응을 시켜서 이제 요런 그림이 나온 거야. 요런 거. 그럼 반응을 시켜서 이제 저런 그림이 나왔다라고 쳤을 때 그림을 잘 보면 무슨 이온이? C란 이온이 들어온 거잖아. 네모가 C니까. 근데 여기 C의 이온의 전해량을 몇으로 넣냐 하면 2 플러스다 나왔어요. 그래서 얘는 2 플러스가 돼서 지금 2 플러스 짜리가 몇 개 들어왔냐면 3개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누가 남아있냐면 A의 A 플러스라고 하는 게 몇 개냐? 3개가 남아있다. 이렇게 반응상으로 보면 되겠지. 그러면 지금 수용액 안에 이온이 몇 종류가 있냐면 2종류가 있는데 이 2종류가 C하고 지금 뭐 하는 거야? C하고 반응해서 이렇게 생긴 뭐가 나왔기 때문에 그림이 나왔잖아. 그럼 누구랑 먼저 반응하고? 순서가 누가 다 없어졌어. B가 없어진 거잖아, 다. 그러니까 C가 B랑 뭘 하고, B랑 반응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누구랑 반응했다? A랑 반응했다. 이게 반응성 뭐가 되는 거야? 순서가 되겠지. 그럼 C는 어쨌든 A, B랑 다 반응했는데, 반응한 순서라고 할 때 B랑 먼저 반응을 하고, 그 다음에 A랑 반응을 했다. 있으니까 결론은 전하량은 누가 제일 크고, 아니 전하량, 반응성은 C가 뭐하다? C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가 누구야? A. 헷갈리면 안 돼요. 반응성이 항상 제일 작은 거랑 먼저 반응하니까. 그 다음이 A고, 마지막이 뭐가 된다? 마지막이 B가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된다라는 얘기지.
그리고 그럼 얘네들이 지금 이제 A하고 B에 뭘 찾아야 돼? 전하량을 뭐 해야 돼? 전하량을 찾아야 되잖아. 혹시 눈으로 봤을 때 전하량이 몇인지 보이냐? 왜냐면 이거는 논리를 뭘 써야 되냐면 전하량의 총 합이 몇이다? 여기하고 여기의 합이 뭐 한 거야? 합이 똑같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잖아. 근데 지금 잘 보면 얘가 내가 C를 집어넣어서 지금 뭘 했을 때 반응을 했을 때 C가 들어와서 전하량이 지금 2 곱하기 3하니까 요게 몇이 된 거야? 전하량이 합이 6이 되잖아. 그러면 결국 기존에 있는 얘네들이 뭘 했을 때 반응을 했을 때 걔네들의 전하량의 합이 6만큼 뭐 해야 돼? 줄어야 돼. 그래야지 얘가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 혹시 얘가 몇인지 바로 보이냐? 안 되냐? 어? 아니 C가 결국 A하고 B하고 반응해서 전하량의 합이 6이 됐다는 거는 얘하고 반응했을 때 그 반응에서 날린 것만큼의 전하량이 몇이 나와야 돼? 6이 나와야 된다고. 그렇잖아. 얘가 6 늘었다는 거는 결국 기존에 있는 애들이 6 줄어야 돼, 전하량이. 그럼 얘가 몇 플러스면 돼? 1이면 돼, 1. 그렇잖아. 얘가 1이고 얘가 몇이면? 3? 3? 2. 있잖아. 얘가 1이고 얘가 2. 있잖아.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얘가 2니까 얘가 1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 2개 반응할 때 요거 4개가 날아가고 얘하고 전하량이 똑같으니까 요거 하나 없어질 때 이거 하나 생겼다 이런 거지. 그리고 검산도 가능하잖아. 여기 앞에서 전하량의 총합이 몇이 나오는 거야? 12가 나오잖아. 그럼 여기도 전하량의 총합이 몇이야? 12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각각의 전하량도 뭐 할 수 있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 결국 C가 2 플러스면 A도 전하량이 2 플러스고 B는 전하량이 1 플러스다. 이렇게. 근데 분명히 시험 문제를 풀다가도 이게 되게 잘 풀거든. 계속 연습을 하면 잘 푸는데 또 전하량 또 주접 떨어서 잘못 써놔가지고 분명히 전하량 하나가 틀려요. 또 계산 다 해놓고. 제발 그러지 마라. 그리고 요번에 이제 중간고사에 또 지구과학이 들어가 있거든. 지구과학이 네가 제일 싫어하는 지구. 그래서 요번엔 또 저번보다 외울 게 더 이상한 게 많죠. 바람을 다 외워야 되니까 바람하고 해류의 방향 다 외우고 뭐 엘니뇨, 라니냐 이런 거 외워야 되니까 고통스럽죠. 그래서 요번에도 다 시험 보면 저쪽도 시험 문제 풀었을 때 뭐 틀었는지 물어보잖아. 물리를 틀린 애들이 별로 많진 않은데 대부분 다 1이 안 나온 애들이 지구과학이랑 생명을 다 5방 다 틀려가지고. 민균이 왜 그래? 생명이 어려웠어? 그냥 뭐 다 어려웠지 뭐.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새 금속의 반응성 순서가 되니까 반응성 순서는 CAB가 나야 되죠. 그래서 틀린 거고 산화수니까 전하량이니까 이제 B하고 C의 전하량이 같냐라고 했으니까 이제 틀린 거고 반응에서 C의 산화수가 뭐 했냐 이거잖아. 그럼 C는 원래 처음에는 그냥 호돈소 물질이었으니까 호돈소 물질의 산화수 몇인데 0인데 이온이 됐으니까 이온의 전하량이 산화수가 되니까 2로 늘어난 거지. 그래서 산화수가 늘어나서 당연히 C가 뭐 한 거야? C가 산화했고 나머지는 뭐 한다? 산화수가 줄었으니까 뭐 환원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지. 됐죠? 자,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17번. 자, 17번이 자료가 더 친절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서 수용액에 B이온이 녹아있을 때 금속 A나 B를 뭐해서 넣어줘서 이제 반응을 시켰을 때 어떤 전체 이온의 수랑 뭐 반응한 개수 이런 것들을 뭐 한다? 표현을 해줬지. 그래서 이것도 역시 실험이 1번과 2번 실험이었겠죠. 그래서 첫 번째 1번 실험을 보면 B라고 하는 뭐가 있을 때 이온이 있고 이렇게 있을 때 얘네가 뭐 한 거야? 반응을 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도 뭐가 있을 때 B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이온이 있었을 때 이것도 반응을 하는 경우가 되겠지. 그래서 먼저 그냥 자료를 정리하면 되니까 처음에 수용액에 녹아있는 이온의 종류가 금속 B 이온이잖아.
그럼 B 이온이 반응 전과 반응과 반응한 후가 있다라고 했을 때 반응 전에 몇 N 있냐면 10N이 있는 거지. 그럼 반응을 하면 얘하고 얘가 반응하니까 A는 A 이온이 되고 B는 석출이 된다. 이렇게 되겠고 여기서는 B가 B 이온이 되고 C가 석출이 된다 이렇게 되지. 그럼 이제 앞쪽에서는 반응성이 A가 B보다 큰 거고 뒤쪽에서는 반응성이 B가 C보다 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A가 제일 크고 그 다음 B고 그 다음에 뭐다? 뭐 C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됐죠?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면 얘가 처음에 10N을 넣었는데 자료를 쭉 봤더니 반응한 금속판의 원자 수가 2N이고 전체 이온의 수가 9N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 반응하는 후가 총 9N이 됐다라고 했을 때 얘가 몇이냐면 얘가 2N이 되고 그럼 전체가 9N이니까 얘가 7N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그럼 처음에 10N이었다가 얘는 없었는데 7N이 됐다는 건 요게 3N만큼 반응할 때 요게 2N만큼 생성이 됐다 했으니까 반응하는 비율이 3대 2가 되니까 전하량은 2대 3이다 이렇게 찾는 거지.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우도 금속 C가 12N이 있대요. 그럼 금속 C가 12N이 있을 때 반응을 뭐 하고 났더니 끝내고 났더니 전체 이온의 수가 몇 N이냐면 반응 후에 8N이 된다. 근데 넣어준 금속이 반응한 금속이 4N이 되니까 얘가 4N이면 얘도 4N이 되겠죠. 그럼 12에서 4가 됐으니까 얘가 8 반응했고 얘는 없었다가 4가 생겼으니까 4 생성이 된다. 그래서 2대 1로 반응하니까 전하량이 1대 뭐가 되냐면 2가 된다. 이렇게 찾아서 A, B, C의 전하량을 다 찾아주셔서 A의 전하량은 3 플러스고 그 다음 B의 전하량은 2 플러스고 C의 전하량은 1 플러스다. 뭐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겠지. 그렇죠? 그래서 그냥 전형적인 그냥 내신 문제죠. 그래서 첫 번째 물어보는 게 이온의 뭘 물어봤어? 전하의 크기를 물어봤으니까 A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B고 그 다음에 C다. 이렇게 되겠고 반응성 순서는 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D은 금속 C 이온이 9N개 녹아있는 수용액. 그러면 금속 C니까 전하량이 제일 작은 게 9N개만큼 녹아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그랬을 때 거기에 금속 원자 A를 몇 N개 된다? 3N개 넣는데. 알았지? 얘를 3N개 넣는다. 이렇게. 그럼 눈으로 잘 보면 얘가 9N개짜리 1 플러스니까 처음에 전하량의 총합이 9N인데 요거 3N개 집어넣으면 전하량의 총합이 몇 N이 돼? 9N이 되잖아. 그럼 완전히 다 반응했다는 얘기지. 그죠?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A 원자 3N개가 반응하면 수용액에 남아있는 C 이온이 몇 개냐 할 때 C 이온이 남아있는 게 뭐 하는 거야? 하나도 없고 뭐만 있는 거야? A 이온만 몇 N개가? A 이온만 3N개가 존재한다. 뭐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됐죠? 다 풀게요, 다. 자, 그 다음에 또 18번. 18번은 표는 금속 B이온이 들어가 있는 수용액에 금속 A를 넣는다. 그러면, 자, A이온, A가 있는, B가 있는데 누굴 넣었다? A를 집어넣었다. 그래서 어떤 반응을 하기 때문에, 반응을 하니까, 뭐는 A는 A이온이 되면서 B는 석출이 된다. 이렇게 쓰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처음에 반응 전에 반응한 A 원자 수가 없는 거잖아. 반응 안 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전체 금속의 이온의 수가 4N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일단 전과 반과 후가 있었을 때 전에 일단 누가 반응한 A 원자 수가 없으니까 일단 A를 넣기 전에 얘가 몇 N이 있었냐면 얘가 4N만큼이 있었다는 얘기지. 됐죠? 그러고 나서 반응한 A 원자 수가 뭐가 된다? N이 된대. 그러면 반응이 뭐 하고 났을 때 끝나고 났을 때 전체 여기가 3N이니까 3N인데 3N 중에 얘가 몇이 되니까 N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2N이 되는 거니까 그냥 쭉 내렸으면 4N에서 2N 됐으니까 2N만큼 반응했고 얘는
n만큼이 생성이 됐다는 얘기지. 그러면 2대 1로 뭐 하기 때문에 반응하니까 전하량은 1대 몇이다? 1대 2다. 이렇게 찾는 거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쓰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거 그냥 눈으로 쳐다보고 있으면 절대로 안 돼. 한 번 정도라도 최소한 뭐 해야 돼? 다시 다 풀어봐야지. 니네가 천재가 아니잖아. 그래서 뭐 이렇게 전반 후에서 채우는 연습을 해야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기억을 보면 가에서 A 이온의 수하고 B 이온의 수를 물어봤으니까 A 이온의 수는 N이고 B 이온의 수는 뭐 2N 뭐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가에서 B 이온의 수는 B 원자의 수보다 크냐 작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B 이온의 수가 여기 2N에서 뭐가 됐으니까 2N으로 준 거잖아. 그럼 이 2N은 어디 간 거야? 석출된 거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했으면 얘가 줄었으니까 그만큼 석출돼서 요게 2N이 생겼다 해서 이제 다른 자리를 물어보는 거지. 그러면 가에서 B 이온의 수랑 B 원자의 수, 알았지? B 이온의 수랑 B 원자의 수는 서로 뭐하다? 개수는 같다.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 디귿 금속 A와 B의 이온, A하고 B의 이온은 몇 대 몇으로 반응하냐 했으니까 2대 몇으로 2대 1의 비율로 반응한다. 이렇게 되죠. 전하량이 1대 2니까 반응하는 비율은 2대 1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지. 되겠죠? 그 다음에 19번. 아마 19번이 제일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 오늘 하는 것 중에 19번, 20번이. 그래서 이제 자료가 3번 나오기 때문에 이제 3번 나오는 자료 중에 가를 좀 잘 분석을 하고 그 분석한 가를 나에 적용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의 풀이에 활용을 하는데 어디가 제일 복잡하냐면 나가 제일 복잡해요. 그러면 이제 지금 오늘 설명한 걸 만약에 다 이해했다라는 전제하에서 생각을 해보면 얘들아 이게 지금 봤을 때 A가 몇이 되는데 18이잖아. 참고로 A는 지금 1 플러스야, 1 플러스. 그럼 A가 1 플러스인데 이게 18N이 있었는데 반응한 C의 원자 수가 몇 N이다? 5N이란 말이야, 5N. 알았지? 그랬을 때 반응 후 수용액에 들어가 있는 전체 양이온의 수가 몇이라고 써 있어? 8N이다 이렇게 써 있잖아. 그럼 이 8N 중에 C 이온이 몇 N이 있고 C 이온이 5N이 있는 거죠. 됐어요? 그렇잖아. 반응한 C의 원자 수니까 반응을 했기 때문에 다 이온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나서 무슨 이온이? A라고 하는 이온이 몇이 남는 거야? 3N이 남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뭐 아까 했던 그 전반 후를 그냥 써보는 거야. 이제 자료에. 이렇게.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A라는 이온이 원래 몇이었는데 18N이었는데 몇 N이 됐다? 3N이 됐다는 건 얘가 15N만큼이 줄었다는 얘기지. 그런 상태에서 원래 C이온은 없었는데 몇이 된 거야? C이온이 5개 들었으니까 5개만큼이 생성이 됐다. 그럼 결국 얘네들이 몇 대 몇으로 반응하니까 3대 1로 반응하니까 전하량은 1대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똑같은 논리죠. 아까 반응식 세우는 거랑 똑같은 논리지.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 자료에서 우리가 이제 뭐 하는 거다? 찾을 수 있는 거. 알았지? 첫 번째 자료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반응한 C가 있을 때 이 C라고 하는 놈의 전하량이 몇이냐면 3 플러스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게 나거든. 나는 B의 전하량을 1, 2, 3 중에 하나다 했으니까 이제 B의 전하량이 몇이 되는 거야? 얘가 어차피 1이고 얘가 3이니까 얘는 몇이야? 2잖아. 그치? 1, 2, 3 중에 하나다라고 했으니까. 물론 이거 시험 문제 약간 극악으로 내면 전하량이 다 똑같은 경우도 낼 수 있어. 근데 얘는 1, 2, 3 중에 하나라 했으니까 문제를 조금 낮춘 거죠. 그래서 X를 이제 몇으로 잡는 거야? X를 이제 2 플러스로 뭐 한다? 잡는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게 지금 이제 내가 C라는 놈을 집어넣어서 C가 이제 얘네들하고 뭐 하는 거야? 반응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 C라는 놈이 A 또는 B하고 뭐 하는 거야? 반응을 하는 거잖아. 문제상으로 봤을 때. 그럼 C라는 놈이 A하고 B하고 반응했을 때 반응하는 뭐가 있는 거다? 반응하는 순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됐어요? 그럼 반응하는 순서가 있었을 때, 그러니까 반응하는 순서가 있다라는 거의 의미는 뭐냐면 만약에 이제 C가 A, B 모두 하고 뭐 하는 거야? 반응을 한다고 쳤을 때 C가 반응성이 제일 크면, 알지?
C가 반응성이 제일 크면 C가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봤지 이 첫 번째라 해서 C가 누구랑 반응했어? A랑 반응한 거잖아. 그러면 예를 들면 순서가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그지? C, B, A 순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모두 될 수 있다. 아니면 C, A, B의 순서도 될 수 있어요. 그지? 여기 모르는 거잖아. 일단 이 자료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 경우였다고 쳐. 이렇게 C, B, A 순서였다고 쳐. 그럼 일단 C가 누구랑 먼저 반응해? C가 A랑 먼저 반응을 하잖아. 그지? C가 A니까. 그럼 C가 A랑 반응하잖아. 그럼 C랑 A랑 반응하게 되면 조금 전에 설명한 거랑 똑같은 뭐가 나오기 때문에 똑같은 결과가 나오거든. 그렇잖아. 그러니까 C, A, B였을 때 반응 순서가 이렇게 되면 C가 누구랑 반응하니까 A랑 다 반응을 하잖아. 그럼 A랑 다 반응을 하면 반응이 뭐야? 반응이 끝나. 왜냐면 얘가 몇 개 있고 얘가 5N개 있고 얘가 몇 N개 있으니까 18N이 있으니까 조금 전에 봤듯이 C가 A하고 반응하면 반응이 다 끝나서 전체 이온의 수가 몇 N이 돼? 8N이 되거든. 괜찮아. 이거랑 똑같잖아. 그냥 돼? 이해 안 되냐? 제가 모르겠어.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랑 두 번째 경우를 비교해 봤을 때 이 반응성 순서였다고 치면 C가 B보다는 A하고 먼저 반응을 뭐 하는 거야? C가 먼저 A하고 반응하지. 그러니까 C가 A하고 반응하고 그 다음에 누구하고 반응하는 거야? B랑 반응하는 거지. 그럼 C하고 A하고 먼저 이렇게 반응을 해버리잖아. 이렇게. 그럼 전체 이온의 수가 그냥 몇 N으로 끝나? 8N으로 끝난 상태에서 얘가 몇 N이 있으니까 6N이 있잖아. 그럼 더해봤자 몇십밖에 안 돼? 더해봤자 14N밖에 안 돼. 그러니까 반응성 순서가 C, B, A였다고 쳤을 때 만약에 똑같이 C가 A랑 먼저 반응하고 그 다음에 뭐랑 반응하면 B랑 반응하면 이게 20N이라는 숫자 자체가 애초에 뭐 한다?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순서가 아니라는 거야. 그럼 이 순서가 아니니까 얘는 순서가 뭐야? 이 순서다. 얘기지. 그렇죠? C, A, B다. 그럼 C, A, B니까 누구랑 먼저 반응하는 거야? B랑 먼저 반응해. B랑. 됐어요? 그럼 B랑 먼저 반응하니까 얘가 전하량이 2대 몇이니까 2대 3이잖아. 그럼 전하량이 2대 3이니까 이제 그냥 여기도 한 번만 써볼게. 전하량이 2대 3이니까 몇 대 몇으로 하는 거야? 3대 2로 반응하는 거잖아. 그럼 3대 2로 반응하니까 얘가 예를 들어서 몇 N이 다 반응하면 6N이 다 반응하잖아. 그럼 그때 얘는 몇 N만큼만 생기는 거야? 4N만큼만 생기는 거지. 됐어요? 그러면 C가 일단 4N만큼이 생기는 거야. 그럼 아직 C가 뭐가 남아? C가 N이 남지. 그지? 그럼 C가 N이 남으면 그 N을 갖고 얘하고 뭐 하는 거야? 반응하는데 얘하고 얘는 전하량이 몇 대 몇이니까? 1대 3이니까 반응은 몇으로 한다? 3대 1로 해야 돼. 그러니까 얘가 몇 반응할 때? 3 반응해서 이게 몇이 되는 거야? 15N이 될 때 뭐 하게 된다? 얘 5N에서 N이 더 추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거에 15N을 뭐 하니까? 합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몇 N이 된다? 20N이 된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 나의 자료에서 우리한테 주는 게 뭐냐면 반응성 순서를 뭐 하는 거야? 찾으려고 자료가 주는 거지. 그래서 반응성 순서는 C, A, B가 됐을 때가 저 조건에 이제 부합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래서 얘는 3 플러스가 되겠고 A는 1 플러스고 B는 이제 2 플러스에 전하량 간다. 그래서 항상 문제를 풀 때 반응성 순서를 정하고 그 위에 뭐야? 전하량을 쓰는 습관을 해서 헷갈리지 않게. 이게 자칫 잘못하면 머릿속에서 이상한 사고가 발생해서 전하량이 크면 반응성이 크다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의외로 되게 많아. 근데 전하량하고 반응성은 아무 관련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반응성 순서를 잘 체크하고 그 위에다가 전하량을 표현해야 되겠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기가 수능으로 봤을 때 만약에 지금처럼 똑같은 문제 구성 세트로 나오면 뭐 이런 계산하는 문제, 킬러 파트 문제가 나오는데 뭐 계산하는 문제를 안 낸다 하니까 니네 수능할 때는 뭐 이런 형태를 나오진 않는다는데 다 거짓말이야. 알았지? 결국 문제 낼 거 없으면 뭐 해야 돼? 낼 수밖에 없어요. 알았지? 애들이 워낙 훌륭하기 때문에 정성적으로 너무 내잖아? 그럼 애들이 뭐야? 인간 강사한테 세뇌를 당하기 때문에 문제 다 금방 풀어. 막 정량적으로 해서 이상하게 조져야지 못 풀지. 자, 그러고 나서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나와 있는 뭐 이건 다 해결됐으니까 마지막에 나와 있는 다의 자료를 뭐 하는 거야? 다의 자료를 이제 해석한다고 치면 똑같이 해볼게. 그럼 얘가 몇 N이니까
9N이니까 9N을 다 반응해서 얘가 완전히 사라지면 전하량이 2대 3이니까 반응이 3대 2로 하니까, 그지? 3대 2로 하니까 얘는 9면 얘는 몇 반응하는 거야? 6 반응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 10N 중에 6N만큼이 뭐야? 이제 생성이 됐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4N만큼이 남는 거잖아. 그럼 얘는 전하량이 1대 3이니까 반응은 몇 대 몇으로 한다? 3대 1로 하는 거지. 그럼 3대 1로 하는데 얘가 몇 N이 남아있으니까 4N만큼이 남아있으니까 그 4N만큼 다 반응하려면 얘는 몇이 반응해야 돼? 12N만큼을 반응해야지. 그러니까 결국 몇 N이 남는 거야? 8N만큼이 남겠죠. 그래서 결국은 A가 8N만큼이 생성이 되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억 자리에는 몇이 들어가야 되냐면 18N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집에 가서 좀 풀어볼 때는, 다시 복습할 때는 아까 선생님이 쓴 것처럼 전반 후를 갖고 좀 생각을 해서 써보는 거지. 근데 그게 익숙해지면 내신할 때도 이런 식으로 이 자리에다가 이렇게 써서 문제를 풀어도 되겠죠. 됐지? 그래서 이제 질문이 첫 번째가 X가 몇이냐 이렇게 물어봤어. X가 어디 있냐 근데? 뭐 요거니까 X는 2 플러스고, 그 다음에 기억이 몇이냐 했으니까 기억이 18N이다 라고 이제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반응 후 수용액에 들어가 있는 A 플러스의 수를 비교하려잖아. 그러면 나에서 수용액에 들어가 있는 A 플러스잖아 여기서, 그지? 아까 설명할 때 몇이 있었어? 15N이 있었죠. 그 다음에 다에서 A에 들어가 있는 거는 여기 써 있잖아, 그지? 20에서 12N 반응했으니까 8N이니까 8N이다. 그래서 몇이 나오냐면 15대 8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20번 문제. 자, 마지막 20번 문제는 문제가 약간 학생들 낚는 용이거든. 그러니까 문제는 어렵지 않은데 학생들을 낚으려고 시험 문제를 내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하나 집어넣어 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문제를 바라봤을 때 우리가 항상 풀던 형태로 이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보면 A의 NO3 2다 라고 써있기 때문에 이 자체에서 A의 전하량이 몇이냐면 2 플러스다, 이런 건 끄집어내야 돼. 그러면 첫 번째가 A의 전하량이 몇이란 전제하에서, A의 전하량이 2 플러스라는 전제하에서 첫 번째 누굴 먼저 넣냐 하면 금속 B를 뭐 한다? 금속 B를 넣어준 거야. 그래서 뭐 하는 거다? 그래서 반응이 일어나서, 잘 보시면 반응이 일어나서 전체 이온의 수가 뭐 하는 거야? 준다, 이렇게 된 거지. 그럼 전체 이온의 수가 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자료를 보면 바로 얘의 전하량이 몇이야? 3이다, 이렇게. 그지? 전체 이온에 준다는 건 이온의 전하량이 작아야 되니까 B는 3 플러스가 되면서 A가 석출이 된다, 이렇게. 그래서 전하량이 2대 3이니까 반응을 3대 몇이다? 3대 2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되겠지.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상태를 계속 쭉 뭐 하는 거야? 그 상태를 계속 쭉 유지하다가 누굴 넣은 거야? 금속 C를 넣었을 때 전체 이온의 수가 다시 뭐 하는 거야? 늘어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 첫 번째 반응에서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기억일 때니까 이 구간에서 A 이온은 다 뭐 한다? 소모된 거란 말이야. 그러면 결국 이 문제는 두 번째 반응에서는 누구만 있는 거야? B 이온만 있는 거지. 그러면 B 이온이 뭐 한 상태에서, B 이온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누구를 다시 넣었다? C를 집어넣어서 뭐 하는 거야? 반응을 시킨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결국은 C는 뭐에 비해서? B에 비해서 전하량이 뭐하다? 전하량이 작다,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전체, 이거보다 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전하량이 작다. 그러니까 1 아니면 뭐 2가 되겠죠. 그래서 얘도 반응을 해서 C가 C 이온이 되면서 B가 뭐 한다? B가 석취되니까 최소한 C는 3보다는 뭐 하다? 3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문제가 왜 함정이 있냐 하면, 이 문제를 계속 우리가 앞에서 푼 문제하고 다르게 여기는 뭘 써놨어? 총 이온수를 써놨어. 알지? 앞에는 계속 그냥 양이온수만 줬는데 이 마지막 문제는 총 이온의 수를 줬거든? 그러면 이제 총 이온의 수를 줬다는 건 양이온하고 음이온을 뭐 하는 거야? 합친 거예요. 그래서 양이온하고 음이온을 합친 건데 어차피 누구는 변하는 게 아니니까
음이온은 반응을 해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음이온의 수는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일정하고 모든 금속은 물하고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가 문제가 9N이라고 쓰여 있지만 9N이라고 쓰여 있지만 이 문제 자체에서 여기다 다시 써보면 A에 NO3 2가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물에 들어가면 이온이 생성되면 A의 2 플러스에 2의 NO3의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전하량의 비율이 2대 1이니까 물에 들어가면 1대 2의 개수비로 존재하는 거지. 그래서 총합이 몇이라 했으니까 얘네들의 총합이 9N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1대 2의 비율로 들어갔으니까 얘가 3N이고 얘가 얘가 6N이다 이렇게 돼야 돼. 그러니까 잘 봐야 되죠. 총 이온의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는 요 자리에 6N이라는 숫자가 뭐한 거야? 6N이라는 숫자가 계속 고정이야, 고정. 되죠? 그럼 이제 첫 번째 반응을 봤을 때는 첫 번째 반응이 전과 반과 후가 있었을 때 요 놈이 몇 N이 있으니까 3N이 있는 거잖아. 그럼 3N이 있는데 다 반응했으니까 요게 3N 다 반응을 해서 수용량 안에 얘가 존재하지 않으면 3대 2로 반응하니까 얘는 2N만큼이 뭐 하는 거야? 생성이 됐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저 X라고 하는 자리는 얘네들의 전하량의 차이가 몇 차이 나기 때문에 1 차이 나기 때문에 그냥 1 주는 거예요. 1 주는 거. 음이온의 수는 그냥 유지가 되니까. 그렇지? 왜냐면 3N 반응할 때 2N 생성하니까 원래 3이었다가 2가 되니까 1 주는 거죠. 1 주는 거. 그래서 X자리에는 몇이 들어가 있냐면 7.5가 아니고 8이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8N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를 보면, 요게 이제 몇 N이 있는데, 요게 2N이 있단 말이야. 그지? 전, 반, 후가 됐을 때. 근데 반응이 뭐 하고 나면, 반응이 끝나고 나면, 여기서 뭐라고 써있냐면, 니은일 때 C가 뭐 하냐면, C가 남아있대요. 그럼 C가 남아있다는 건 C가 양이 뭐해서 너무 많아서 B를 뭐 하는 거야? B를 다 반응하고도 C가 남아있다니. 그러니까 뜻 자체가 B가 뭐 한다? B가 다 반응을 해서 뭐 한다? 없다. 이런 뜻이야. 근데 여기가 지금 이 자리에 총 이온의 수가 몇이라고 써있는데 12N이라고 써있는데 일종의 음이온 자리에 있는 이 6N 값은 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6N 값은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자리가 양이온으로 치면 몇 N이 있다는 거다? 6N이 있다 이런 뜻이지. 그러면 B가 다 뭐해서 반응해서 뭐가 들어오는데 C가 뭐 하는데 C가 들어오는데 반응이 끝났을 때 C가 뭐다? C가 6N만큼이 생성이 된다는 거죠. 그럼 처음에 C가 없었는데 C가 6N만큼이 생성이 된다 했기 때문에 전하량의 비가 1대 몇이니까 3이잖아. 아니 반응 비가 1대 3이니까 전하량의 비는 3대 1이다 라고 해서 C가 이제 뭐가 되냐면 1 플러스다 이렇게 자리를 찾을 수 있겠죠. 되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첫 번째 B가 A보다 반응성이 큰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반응이 있으니까 C가 뭐보다 큰 거야? C가 B보다 반응성이 크고 그 다음에 B의 전하량은 3 플러스고 그 다음에 A의 전하량은 2 플러스고 C의 전하량은 1 플러스다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지. 그래서 일단 기억은 됐고 니은에 금속 A보다 무엇이 C가 반응성이 크니까 산화되기 쉬운 거고 B이온하고 C이온의 전하잖아. 그럼 B와 C의 전하량을 보면 3대 1이죠. 그치? 1대 3이 아니고 3대 1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니은일 때, 그러니까 반응이 뭐 했을 때? 반응이 끝났을 때 금속으로 존재하는 원소의 종류를 물어봤잖아. 그 금속으로 존재하는 원소의 종류는 얘는 뭐 하는 거야? 얘가 지금 반응해서 얘가 뭐가 돼? 얘가 금속으로 이렇게 존재를 하는 거지. 그죠? 반응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누가 남아있으니까. C가 남아있잖아. 저기 C는 남아있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금속으로 존재하는 원소의 종류가 몇 가지가 나오는 거야? 2가 나오지. C하고 B가 석출됐으니까 이제 2 종류다. 뭐 이렇게 찾을 수 있겠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방학 특강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주제인 산화환원 반응은 이제 이렇게 해서 뭐 하냐면 다 좀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제가 이제 중화 반응이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가 중화 반응 다시 또 나갈게요.